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서너 살 적일 거예요. 형하고 이제 그 저수지 뚝방을 걷던 기억은 만 나고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 혼자 오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뭐 묻지도 않았을 거고 어렸으니까. 얼마 지나니까 이사 가지고 얼마 지나니까 형 위에 형하고 누나 둘 내우로 잃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가지고 뭐 슬픈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예. 나중에 이제 커서 내가 이제 나도 형이나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초중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이제 보면 뭐 싸움도 하고 그 또 뭐라 그럴까요? 그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역성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러면은 김 대표님이 있고 그 위에 형, 누나 있었는데 예. 형, 누나가 다 돌아가시고 예. 밑으로 여동생 둘인가요? 여동생 둘, 남동생 둘이죠. 남동생 둘. 음. 그 그러니까 맞이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맞이인 채로 예. 초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하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때가 어디 사실 때죠? 지금은 이제 당진군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당진시, 이제 성문면 사마리에 살았었죠. 그럼 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예, 산골. 예, 예, 예. 그럼 그때는 뭐 농사 짓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농사 질 때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또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농사채가 좀 많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그 땅이요. 예, 예. 많지가 않았던 모양.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것도 도와. 그렇죠. 학교 갔다 오면 나는 이제 소하면 그때 굉장히 그 자산이잖아, 자산. 음. 그때 이제 소 꼴띠기는 게 일이죠. 뭐 학교 갔다 오면. 갔다. 꼴뚜기면 풀 먹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꼴뚜기. 예. 그러면 동생들은 그냥 잘 놀고. 그렇죠. 뭐 누나마나 뭐 워낙 어리니까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그 7살, 8살 때 저 뭐 있으니까 전부 애들이 2살 터울이, 3살 터울이니까.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예, 더 예, 어리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는 쭉 같이 다녔을 거잖아요. 집안일 그렇죠. 도우면서. 예, 예.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어디인가 형들에 대한 어떤 그 슬픔이란 것도 이제 모르고 예,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과정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철이 없으니까 남의 집 친구들 학교 다니니까 우리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뭐 어렵다 생각 안 하고 했고 남들 중학교 보내니까 나도 가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쪽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의원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방에를 좀 자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이제 졸업 때가 되니까 이 애가 어디 가서 일할 만한 데 없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었을 것 같아. 내가 볼 적엔. 예, 근데 이제 마침 그 성구리에 한일약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얘기가 돼가지고 예산에 이제 약국에 소개돼가지고 거기 가서 한 1년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사회생활 시초입니다. 제가. 약. 13살 때예요, 그때가. 그러면은 초등학교 다 음. 다니고 네. 행복, 불행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뭐 세월 따라 예, 예. 초등학교 다니고 예, 예. 그럼 졸업을 하고 졸업은 하고 졸업장을 못 받았었어요. 졸업은 하고. 왜요? 바로 갔으니까. 졸업과 동시에 졸업장은 따로 불러가지고 졸업장을 주잖아요. 졸업식을 하고. 그걸 못 했죠. 바로 약방에 취업하느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왜 중학교는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 뭐 보내줘야 가는 거죠. 아, 부모님이. 예. 뭐 어려우니까 못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제 교육비를 내야 갔으니까요. 예. 그럼 지금 부모님이 중학교 가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예. 본인도 뭐 그렇게 뭐 가야 공부에 되는.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음, 근데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는 그 약국에 가니까 그, 그 사장님 아들이 나하고 나이 똑같은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전에 이 야케스가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였었어요. 그러다 보면 뒤집어지면 못 보죠. 모르니까. 영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초등학교나 뭐 학교 가기 전에 조기교육이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때는 중학교 가야 배웠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책을 그 친구가 공부하던 책이 그리고 이제 학기가 지나면은 저보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 알파벳을 뭐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해가지고. 예. 그게 여지껏 잘 써먹고 있죠. 지금 뭐 박사과정 과정에서도. 좋은 거 배우셨네. 그러면 이제 약국 일을 하면서 틈틈이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약국 끝나면은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 집에 갈 수가 있네. 거기서 먹고 자는데. 아, 집하고 거리가 멀어요? 아, 그렇죠. 당진하고 예산하고는 거리가 꽤 되죠. 아, 그러니까 한 3, 40km 되니까. 다른 시군으로 가신 그렇죠. 저 예산이니까.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약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예. 그러면 여기 동생들 학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졸업은 아직 그건 이제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예. 이제 내가 월급을 그때 2,800원 받았는데 그 날짜 되면 오셔서 받아가서 이제 그 가정에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800원 받은 걸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다 갖다 쓸 일이 없으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아, 그럼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약수 다.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옷도 음, 사주고 이런 게 다 있던 거니까. 신발 사주고. 예. 취직 자리는 그래도 괜찮네요. 뭐 그때는 다 그럴 때예요. 아, 취직이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고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었지만 이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한 밥상에 앉질 못했었어요. 예. 한 70년대 중반가량 그랬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비를 배웠는데요. 예. 와가지고 택시에서 이제 정비를 이제 또 이제 그 약국에서 돈이 안 돼서 정비해서 이제 수입이 있다 보니까. 아, 여기 그러면 약국을 다니면서요? 아니죠. 약국에서 이제 관두고 서울로 올라왔죠. 1년 정도 있다가 약국에서. 아, 약국 관두고 서울로 네. 와서 예, 예. 정비를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음, 택시회사에서. 택시회사에서. 그 전에는 이제 택시가 지금 그렇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낮에 영업을 하면 저녁에 정비를 해놔야 돼, 정비사들이. 네. 그러면 야간에 이제 다 차를 수리를 하죠. 아, 그러니까 밤일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비하다 보면은 차도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 18세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이제 운수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서울로 가셨구나. 이게 서울로 예. 가실 때 가출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아니요, 아니요. 동의해서 제가 이제 꿈을 가지고 간 거죠. 이제 부모님하고 배워야. 얘기해서? 예, 그럼요. 예.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도 그러면은 급여는 그렇죠. 집에서 이제 계속 가져가죠. 예. 보내드리고. 예, 예. 그러면 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요. 예, 중고등학교들 갔죠. 이제 다 고학은 뒤에 뭐 대학이나 이런 데는 못 갔고. 고등학교까지. 예. 그러면은 그 급여가 한몫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죠. 뭐 저는 집에서 이제
그 급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집에서 가져가면 집에서 알아서 쓰는 걸로 알았죠. 뭐가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집안에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부모님이 부족 안 하면은 자식 거 돈 안 가져가죠. 그렇죠. 네. 그 많은 그 기여가 조금 됐었겠죠. 뭐 아무래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음. 예. 동생들은 김 대표님이 학자금 대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서 고단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밤일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때가 그러면은 10대인가요? 아직도? 그때도 10대죠. 그때는 10대죠. 그러면은 이성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들면은 왠지 외롭기도 하고 이런 때인데 그런 거는 못 느끼고 그때는 뭐 이성과 뭐 힘들고 괴롭다는 것보다도 그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이러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단지 이제 20세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까지 이제 부모님 원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때쯤에 딸을 공부를 안 가르치고 또 이런데 이렇게 어렵게 했나, 장남인데. 나중에는 그 원망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나의 하나의 책임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나도 공부를 좀 늦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이제 살 걱정만 하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좀 아무래도 여기 서울에 오면 집도 깔끔하고 이래 보면 좀 나름대로 부럽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예. 원래 그 사춘기 때 10대는 어렵거나 뭐 부모님 도움을 못 받고 친구는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열등감에 빠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몇 길로 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뭐 또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했단 얘기는 상당히 그 시절을 잘 헤쳐나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제 22살 때 이제 결혼을 못하고 여자를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총각 시절이 없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고, 동거라고 그러죠, 그때. 저쪽 신천 쪽에서 이제.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큰 딸을 이제 그때 이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고민을 쓰고 뭐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딸 먹이 살려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쯤이면은 23, 넷, 22. 둘. 예. 그러면 그때면은 동생들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다니고 그럴 때인가요? 그렇죠. 이제 집옥은 이제 따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들어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제 두부 장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하고 오죽했겠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그때 이제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학이고 학교를 못 다니고 여자들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짧았겠죠.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다들 고생했죠. 나쁜 말이 아니고 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되돌아보면서 그 고생은 했지만서도 그게 상당히 아픈 추억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뭔가 해탈을 조금은 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 참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 좀 아버지한테 생전에 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떠나가셨지만은 그런 게 주마등처럼 쭉 그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예. 어떤 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나요? 이제 뭐 첫째 이제 잘해드리지 못했던 거 지금 와서는 조금 내가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래도 좀 잘 모셨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책에도 인생은 작품이다 썼지만 그 안에도 아버지가 이제 저는 아버지 하관할 때가량도 이제 어려서 그런지 눈물을 진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그 아버지 생각이 나면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현몽을 해주더라고요. 그 살던 집에서 그 옆에다가 이제 땅이 없으니까 저 밭대기 거기다가 이제 저기다 날 주워 묻어줘라. 이제 미리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경화를 한 10년 정도 고생하셨으니까. 그러고서 한 6개월 지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현몽을 해주는 게 그 산소에 물이 찼다라고 막 그 마름 밑에서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 거 이런 꿈을 꿨는데 그걸 내가 무시했어요. 몰랐던 거지 무시했던 게 아니라 내가 철이 없어서 몰랐던 거지.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살만해서 그 산소를 이렇게 타서 이장하는데 보니까 물이 그때까지 찼더라고. 35년 만에 이제 이장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뭐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막 그러고 이렇게 풍지박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그때는 했었죠. 또. 풍지박산 났었다는 얘기는 뭐 이제 동생들도 뭐 이혼하고 뭐 나도 막 그 보증서서 잘못되고 막 경제적 파탄이 오고 이런 거죠. 뭐. 그러면은 그때 보증수고 막 음. 그때가 정비일 할 때인가요? 그때는 운수 사업하고 이제 예. 예. 그 보증 얼마나 줬다가 그때 돈으로 한 40년 된 거죠?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때 6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큰 돈이죠. 친구요? 아니면 이제 가족에서 이제 그렇게 친척. 예. 그 보증은 참 그 전에 뭐 보증설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했다는데 근데 또 사람이 또 그게 또 잘 되면은 또 좋을 텐데 잘못되면 이제 떠안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증 그것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져도 안 되면 갈라서고 예. 안 서져도 갈라서고 이게 참 그 운수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집안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그리고 운수 사업을 몇 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인력 개발 회사를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지금 한 30대 초반이니까 한 2, 3년 했죠. 못지꾸미로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했었죠. 겨울철에. 아, 돈 벌려고요. 예. 그게 한 3개월 한 게 이 개미 인력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거기서 그러면 뭐를 느낀 건데요? 뭐 느꼈다기보다도 이제 인력 사무실을 갔는데 소장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겨울철이니까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 못 가고 아침 일찍 나왔다가 못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은 행운이잖아 그때. 예. 그런 걸 보면서 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이제 사무실을 하나 차리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성 개발이라 해가지고 무허가가 된 거예요.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는 자격증을 해서 법인체로 만들어서 이제 개미인력이 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러 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일 못하고 들어가고 일부는 일하고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네. 이 일하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끔 네. 소개해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예. 거군요. 예, 예. 그때가 그러면은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죠? 그게 89년도 되는 거네요. 9년도 초쯤 되겠네요. 그러면 음. 나이로는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이요. 지금 65이니까 31살, 32살 적에 했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빨리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요즘은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은 27, 8, 뭐 조금 늦으면 30 후딱 가버리는데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게 사업보다도 근로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취직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력서 쓸 수가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고. 먹고 사는 게 이런 길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내가 뭐 이력서를 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이력서를 줘보겠는데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운전 면허증만 가져도 지금은 이제 다 직접 운전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기사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 그 택시 기사님이 그 음. 신랑감 후보 1순위였을걸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내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30대 초반에 네. 이게 인력 사발 시작하면서 뭐 어떻게 처음서부터 이게 잘 나갔나요? 회사가?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고생도 좀 하고 그 안 돼가지고 거기 사무실 차려서 안 돼서 한 2년간 고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쪽 송파에서 했다가 구로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서. 예, 그때는 좀 97년도였으니까 95, 6년도에는 상당히 괜찮았죠. IMF 전과장은 사람들을 꽤 많이 내보냈죠. 개밀령에서. 근데 이제 그때 IMF 보면서 막 그 동아은행도 부도나고 은행들이 부도난다는 건 그때 알았고 대기업 한라건설, 동아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뭐 이런 게 다 큰 기업들이 부도날 때니까 IMF로. 그때 좀 어려움 많이 있었죠. 뭐 이제 수금도 못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럼 IMF가 97년에 터지면서 예. 그러면 사업은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저도 이제 사업을 접었다가 뭐 취직을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서 이제 그 뭐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취직도 변변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평택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무실을 만드는 거죠. 법인 사무실을 개밀려고. 여기 서울 있던 건 넘겨주고. 그러면 IMF 때 그때 일거리가 줄었나요? 안 그러면은 많이 줄었죠. 한 몇 개월 동안 한 1년 가까이 줄었죠, 일이. 근데 이게 또 반대적으로는 이때가 취직이 안 될 때잖아요. 막 해고당하고 그럴 때. 또 그러니까 반대로 또 취직시켜줄 필요성이 강할 때 같은데요, 이때가. 그러긴 하죠. 그때 일용직들이 접어 있었고 IMF 전에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일자리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질 안 했었어요. IMF 지나면서 일자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슈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저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서 이제 그 일거리 창출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 그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해고들이 너무 당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다시 또 이제 재취업이고 이거 네, 취업에 신경 많이 써서 네. 정책적으로 이게 아마 밀어준 네. 게 있었을 거라고요. 음. 그때는 그러면은 좀 많이 혜택 받으셨어요? 그런 혜택은 없었어요. 그때. 예. 음, 예, 예. 그러면은
IMF 지나고 97년 지나고 예, 예. 그리고 중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뭐 회사를 뭐 어떻게 좀 변화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상표 등록을 하고 개미 인력 개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홈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사무실이 개미 인력을 저하고 연관돼서 이제 내가 이제 어렵게 살다가 이제 하니까 사무실을 좀 뭐 내 동서도 있고 내 남동생도 있고 그 사무실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선스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몇 군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딴 데 음식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그 편의점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인력에는 왜 없을까 이 생각에서 개미 인력을 프랜차이즈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또 인터뷰 좀 많이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개미 인력이 인력업계에서는 이제 국내 최초 인력 프랜차이즈를 한다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띄워주셨죠 언론에서. 예, 예. 저는 치킨집 프랜차이즈나 피자 프랜차이즈는 많이 들었어도 네. 이 인력 프랜차이즈는 네. 제가 살아가면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처음 듣는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예.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생각이 깨어 있으시거나 색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직급에 와서 제가 이제 언론과 이런 데서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생각의 전환이죠. 똑같이 그냥 접어있는데 단지 그냥 인력 프랜차이즈는 왜 없지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의 전환이 오늘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맹점 한 40개 갖고 있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후에 어려움 없이 쭉 프랜차이즈 나간 거예요? 중간에 뭐 어려움 그런 건? 중간에 이제 이게 인력 프랜차이즈가 최초다 보니까 일단 그 민원 사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송도 지금 뭐 한 몇 년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소송이 들어오는데요? 소송이 들어왔다기보다도 이제 한 지점에서 이제 그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소송하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 2000년, 2010년, 20년 꾸준히 그러면은 매출은 상승되신 거고요. 상승이 있었다가 이제 그 민원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봤죠. 그거 하나 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미지도 타격받은 건가요, 그게? 이미지 과장은 뭐 안 받았고 내부적으로 민원의 사법부에 이제 한번 판단을 받아보려고 지금 대법에 가 있는 거니까 지금. 하여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2020년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도 많았고 어려웠던 것도 많고 물론 이제 또 잘 나간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부모 원망이라는 부분 보통 이제 어렵고 그러면 부모 원망들을 보통 자녀 되는 입장에서는 몇 살이든 할 수는 있거든요. 예. 왜 나를 이렇게 낳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해다가 간두셨는지 생각도 못 해보셨는지 솔직하게. 아니, 먼저 제가 얘기했지만 25살 때까지는 내가 우리 부모님 원망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그 건강한 그 어떤 정신을 주었고 건강한 육체를 주었기 때문에 늘 그 부모님 생각을 하면 제가 좀 괜찮을 때 돌아가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많죠. 지금 안 계시니까 더 그립겠네요, 부모님. 이제 중간중간 어쩐 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고 그러긴 해요. 예.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참 거기 올라가셔 계셔도 저 세상에 계셔도 늘 어린 자식을 두고 갔을기 때문에 늘 아마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자란 거는 뭐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예. 그래도 더 그리운 분이 부모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더 이렇게 그리울 수가 있는데요. 다 같다고 보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55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87세까지 사셨었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더 생각나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셨네요. 물론 네. 잘해주시긴 하셨죠. 근데 매 맞는 것도 엄청 맞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안 때렸어요. 예. 말은 해도. 그런데도 그리운 거는 때리는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미워서 때리겠어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예.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말로만 뭐라 그러지 때리진 않고 우리 엄마는 때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또 해주는 건 또 해주고 그런데도 어머니 생각이 더 그립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도 같이 그리워지는데 참 부모가 그리워지는 거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사세가 개미인력 개발 주식회사 사세가 지금 많이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예. 어떻게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제로 이제 개미 인력 개발이 있고 개미 인력이 있고 개미 드림 협동조합이 있고 잡천하라는 데가 있죠. 네 군데요. 예, 이게 이제 개미 드림 협동조합은 우리 그 천안 지역에 이제 가맹점 사장분들하고 며칠서 해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고, 잡천하는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 개미 인력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예, 더 공고히. 플랫폼 사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러면 잡천하라는 게 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럼 예전에 이러한 플랫폼하고는 좀 반대적으로 이게 생성된 거네요. 다른 데는 온라인부터 보통 생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사장님네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던 그 인력을 온라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같이 가는 거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떤 어프로치가 안 된 부분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틈새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예. 같이. 그러니까 오프에서 온으로 간 거는 예. 잡천화가 1호라는 얘기잖아요. 예. 개미 인력이 이제 최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 온에서 오프를 같이 하는 네. 거는 뭐 기존에 예. 여러 있었고. 그럼 1호를 달고 가는 게 명예면서도 상당히 등골이 쉬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해야 1호를 쭉 끌고 가니까요. 예, 요즘 아주 밤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업 구상을 좀 나름대로 해보려고. 예.
예, 건강도 챙기시면서 좀 더 크게 발전해서 사회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해서 연 몇 억으로 추산할 수 있죠? 뭐 많지는 않고 이제 로얄티 부분하고 해서 그전에는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지금 한 4, 50억 된다고 보죠. 예. 한 50억 정도. 그 처음에는 매출이 없었던 거잖아요. 30년 전에. 있어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많지는 밥값이나 하고 뭐 월세나 내고 그러는. 그럼 상당히 지금 확장되신 건데 연 50억이면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노이모 같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요즘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예. IMF 때도 어려웠지만은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많이 어렵고 이게 취업도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어떤 용기를 주는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은 뭐 저도 이제 인생의 60대 중반인데 내 맘대로 인생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해결하는 또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일단 어떻게 됐든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살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공이란 두 글자가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은 성공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성공의 두 글자가 있으면 성자를 쓰고 공자는 죽을 때까지 써야 되지 않나. 그 얘기는 긴장을 풀으면 안 된다.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고요. 예.